안녕하십니까. 이각범의 화쟁토론. 오늘은 제83회로서 중국의 국가전략과 샤프파워 논쟁에 대하여 토론해 보겠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중국인민해방군을 2050년까지 세계 최강의 군대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이죠. 중국의 군사비 지출을 83%나 늘렸습니다. 이거는 실질 가격으로 83%입니다. 명목 가격으로는 이거보다 더하죠. 중국이 말하자면 미국이 갖고 있던 이 각종 우위의 분야에 대해서 계속 도전을 하는데 그 계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 아마도 시진핑 주석 들어와서 네. 시진핑 주석이 처음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오르는 2012년 11월 중국 공산당 18차 전당대회에서 천명했던 그 목소리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은 처음 중국의 최고 지도자로 오르면서 중국의 꿈을 외쳤고요. 네. 중국의 꿈을 이루는 것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화민족의 부흥은 제 생각하기로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판단하기로는 청황조의 강건성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즉 청나라가 처음 세워지고 강희제, 옹정제, 권룡제에 이르는 강건성세 때 중국은 역사상 중화민족이 가졌던 가장 넓은 영토, 가장 강한 군대, 그리고 중화문명이 가장 꽃피웠기 때문에 중국은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발전하고 강한 나라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100년의 국치라는 아편전쟁부터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는 1840년부터 1949년까지 약 100년의 시기 동안 온갖 서구 열광들과 일본에 의해서 수치를 당한 그런 치욕의 시기를 거쳐서 이제 다시 위대한 부흥으로서 청나라 시기의 강건성세로 돌아가는 그런 옛 영화를 되찾겠다라는 그런 천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시진핑 주석이 새로운 지도자로 오르면서 중국 국민들을 향한 하나의 자신의 비전일 수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동안에 미국이 갖고 있던 이 글로벌 전략, 그거를 뒷받침하는 것이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군사력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의 그 5대양 6대주에 미국 군사력이 안 미치는 곳이 없고, 두 번째가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이 중국의 미국에 대한 도전을 이거를 기술 전쟁이다라고 그러고, 세 번째는 금융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동안에 뭐 외환 보유국, 세계 최다국이다 등등 해가지고 미국이 갖고 있던 일방적인 금융 우위에 대해서 도전하게 됐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미국이 이 세 분야에서 말하자면은 세계의 질서를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중국이 성장하면서 보니까 미국이 갖고 있던 지금까지의 세계의 자유민주적 질서를 전파하려는 것에 대한 굉장한 도전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미국의 지금 경계심이 굉장히 날카로워진 것 같은데,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면적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충돌의 면적이 넓어지고 그 가능성이 커지는 데는 두 가지의 측면인데, 하나는 절대적인 측면이고 하나는 상대적인 측면. 절대적인 측면은 아까 우리 같이 나눴던 것처럼 중국의 그런 군사력과 경제력이 짧은 시간 안에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아직도 지금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력이나 기술이나 금융이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도 미국하고의 괴리는 있습니다만서도 과거 10년 전, 20년 전 비교해 보면 중국과 미국의 그 세 가지 측면에서의 괴리가 상당 부분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근데 이제 그런 절대적인 미국을 추월하면서 그러한 말씀하신 세 가지 측면에서의 괴리를 따라잡았다, 좁혔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저는 중요한 것이 상대적인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이 상대적으로 지난 20여 년, 30여 년간의 쇠퇴를 하면서 그것이 중국에게는 굉장한 기회 요인을 제공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미국의 쇠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측면에서의 괴리가 좁아지는 측면,
중국과의 상대적인 힘이 그 차이가 줄어드는 측면도 있지만 저는 그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미국이 내세우는 가치, 규범. 저는 이건 규범적 질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냉전이 종식되면서 미국이 내세우는 가치, 즉 자유주의, 인권, 법에 의한 지배라든지 그리고 그것을 반영하는 국제 질서가 상당 부분 부식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 2년간의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전 2차 대전 이후에 70여 년에 걸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하고 오히려 어긋나는 그런 정책들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봐왔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현상이라는 것은 미국의 국제사회에서의 가치나 규범의 원인이 아니라 그 심프톰, 증후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중국에게 엄청난 기회 요인을 제공을 했고 중국이 오래 발전하면은 결과론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이렇게 되면은 정치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민주주의 쪽으로 향해 갈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 아주 낙천적인 낙관론적인 예측이 지금은 아닌 걸로 적어도 지금까지는 판명이 됐는데 결국은 그것을 미국 같은 국가들은 보편적인 가치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나 중국이나 특히 뭐 러시아 같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국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절대로 보편적인 것이 아닌 거죠. 굉장히 편향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인 가치나 규범을 내세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사실은 너무나 그런 하드 파워적인 그 양국 관계 경쟁만에만 너무 이렇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 못지않게 규범적인 가치 차원에서의 경쟁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샤파워 그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힘 그러면은 하드 파워하고 소프트 파워라는 이분법적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하드 파워라는 것은 물리적인 강제력이나 경제적인 보상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상대방을 움직이는 힘을 얘기하는 건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리적 강제력이나 경제적 보상, 즉 하드 파워를 사용하지 않고 매력이나 설득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능력이 그게 소프트 파워의 정의입니다. 샤프 파워라는 것은 물리적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소프트파워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소프트파워에 사용하는 매력이 아니라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정보의 조작을 통해서 상대방의 혼란이나 분열을 유도함으로써 내가 얻고자 하는 결과를 얻는 것. 그게 한 가지 디멘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압력 또는 보상 여기는 이제 경제적인 보상이 들어갑니다. 을 통해서 상대방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내가 원하는 그 결과를 얻는 것. 직간접적인 압력이나 보상의 대표적인 예는 예컨대 중국 같은 경우에서 아까 공자학원 잠깐 말씀하셨지만 공자학원이라는 게 뭡니까? 중국의 언어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그런 기관인데 공자학원의 커리큘럼을 통해서 교과 과정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공식 입장, 정책에 대한 공식 입장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서 공자학원하고 연계된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학하고 같이 이제 주로 합자 형태로 해서 공자학원이 미국 대학 캠퍼스 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서 중국적인 중국의 공식적인 정책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자학원에서 주도적으로 거기에 반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게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달라이라마가 미국의 오하이오 대학에 와서 학생들 교수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로 했다. 달라이라마는 중국 정부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렇죠. 그럼 공자학원에서 대학 당국에 압력을 넣는 겁니다.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우리 이거 좀 어렵다. 이거 좀 못하게 해달라. 샤프 파워가 이루어지는 것은 3P, 영어로 3P 또는 3C라고 얘기를 하는데 3P는 뭐냐면은 Corporate,
piercing, penetrate.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네. 결국 뭐냐면은 구멍을 뚫고 바늘로 구멍을 뚫고 바늘로 찔러서 구멍을 뚫고 거기 침투해 들어가는 거. 네. 그래서 3D는 뭐냐면은 강제적인 coercive. 네. 그다음에 굉장히 covert, implicit, 아주 암묵적으로 은밀하게 네, 행동을 네. 하고. 네. 예. 그다음에 상당히 corrupt, 부패한 그런 비헤이버 패턴을 보인다. 그 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이 샤파워 비판이 어떻게 시작됐고 또 향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네.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경쟁하는 미국과 대적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중국은 미국의 가치와 규범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 있는데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제안하고 있는 인권, 네.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 이런 네. 부분들을 보편적 가치로 얘기하는데요. 사실 미국의 가치를 국제사회의 많은 국가들이 보편적 가치로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들이 중국의 특히 공산당의 이념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자기의 국내 정치적인 이익과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키우는 데 활용했는데 실질적으로 비판만 할 수 있지 만약 저것이 미국이 제시하는 규범과 가치가 틀렸다면 그럼 무엇이 맞느냐라고 했을 때 중국 특유의 또는 중국이 제시할 수 있는 대안적 보편적 가치와 규범이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즉 현재 상황으로 보면 비판만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가치와 규범으로서 설득하고 매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의 약점을 어찌 보면 샤프 파워로서 보완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중국이 한동안은 계속해서 샤프 파워에 대한 논쟁에 휘말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네. 샤파워가 말하자면은 하나의 그 복합 전략으로서 중국이 앞으로 구사할 텐데 여기에 대한 여러 나라의 대응 전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이러한 샤프 파워에 관한 오류들이나 정보의 왜곡들에 대해서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서 바로 잡거나 바로 대응하고 비판하는 모습이 첫 번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샤프 파워를 쓰고 있는 주로 서버 또는 그 에이전트가 되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기관이라든가 또는 중소 언론사들, 즉 중국 정부가 매입한 것이겠죠. 그런 부분에 관한 그 철폐 또는 폐쇄 명령을 내리고 대표적으로 공공외교의 아이콘이었던 공자학원 부분 중에서 만약 이러한 행동들이 공공외교 차원이 아니라 샤프 파워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미 미국에서도 2개 대학에서 공자학원의 폐쇄를 결정하는 대학의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네, 네, 이렇듯 대응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이 민주주의 사회는 뭐 어떻습니까? 그 개방성과 투명성이 가장 그 생명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샤프 파워를 행사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취약점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또 하나 그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같이 집합된 힘으로서 거기에 대항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궁극적인 아마 대응책은 우리가 그런 그 투명성, 체제의 투명성, 오픈 소사이티, 열린 사회의 열린 체제의 투명성, 참여 이런 데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네. 오늘 이각범의 화쟁토론 제83회 중국의 국가 전략과 샤프 파워 논쟁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국립외교원 유럽 아프리카 연구부 김태환 교수님 그리고 국립외교원 아시아 태평양 연구부 김한권 교수님 나오셔서 상당히 중요한 귀중한 정보를 교환해 주셨습니다. 중국의 샤파워는 중국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복합적 전략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경제, 군사, 금융 등등에서 중국이 세계의 패권을 향하여 지금 현재 있는 세계 패권 국가인 미국에 대해서 도전하는 방식입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위안화의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부상을 노려왔습니다. 그러나 위안화가 세계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중국은 훨씬 더 많은 무역 적자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훨씬 강한
군사적인 힘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현재 세계적인 패권 국가가 되기에 부족한 부분들을 중국은 다른 방식, 말하자면 첩보전이라든지 또는 다른 이웃 나라에 대해서 대국으로서의 힘의 과시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에 소프트 파워의 준용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중국이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패권 전쟁이 중국이 구사하는 샤프 파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